요즘 속 시원한 드라마 전개를 보고 사이다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딱 그랬습니다. 뭔가 속이 꽉 막혀있는데 시원한 사이다 한 잔 들이킨 것처럼 정말 양시장 모두 다 시원스럽게 올랐는데요. 종목들도 오른 종목들 많았죠. 과연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생긴 건지 혹은 오늘 하루짜리일 수도 있으니까요. 내일 경기 함께 준비해보시면서 그 힌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장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밖에 눈 온다면서요? 오시는데 좀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네네네,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네. 오늘 경기 분위기는 좀 어땠던 것 같으세요? 뭐, 오늘 역시 이제 오랜만에 눈이 오듯이 우리 시장도 좀, 네. 그런, 기운이 좀 낮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뭐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그동안의 시장에 이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게 역시 이제 중국. 네. 중국에서도 이제 위안화 절하 문제. 그쵸.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악재로 작용을 했었던 것인데, 제가 그 중국 위안화 문제 때문에 요즘 그 위안화 분석을 많이 합니다. 뭐 환율 분석은 주식 분석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네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 리포트들의 총괄적인 내용을 보면 네. 글로벌 IB 업체들 있잖아요. 네, JP 모간이라든지 투자은행들. 투자은행들이 중국의 1월달 위안화를 갖다가 본 게 6.57 정도를 봤어요. 지금 딱 그 지점 네, 정도 됐거든요. 많이 본 데는 한 6.7 정도까지 본 데들도 있는데 네. 전체적인 평균으로는 한 6.57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지점에서 지금 딱 맞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그 시장을 좀 돌려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위안화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 그 수출이 상당히 잘 나왔잖아요. 12월 달. 중국의 무역 수지 잘 맞죠? 중국. 지금 사실 뭐 중국 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네네. 네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 유럽 시장까지를 전체를 다 중국 시장이 자꾸 흔들기 때문에 그쵸. 이제 중국의 모든 것들을 지표들을 이제 세심하게 좀 분석을 하는데, 이제 그런 그 수출입이라든지 경상수지 흑자, 물론 이제 수입은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자재를 수출하거나 우리 같이 이제 중간재를 수출하는 이런 나라들한테는 상당히 좀 악영향인 점이 있지만, 네. 그래도 나름대로 중국이 잘 지금 위안화도 나름대로 지금 역외하고 역내하고 스프레드가 굉장히 큰 부분 때문에 지금 급락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잘 통제해서 막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출입 부분도 어느 정도 위안화의 절하 효과를 봤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 정부가 상당히 대응을 잘 하고 있다. 네. 이런 측면이 좀 오늘 우리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 저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합니다. 중국 위험이 해소되면서 어느 정도 네. 좀 바닥은 다졌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예, 같은 생각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주신 것 같은데요. 다 중국. 예, 중국이 일단 뭐 수출 아까 위안화 기준으로 한 2% 증분 나왔다고 했는데 네네. 그거 지표 나오고 나서는 일단 좀 다 돌린 것 같은데 근데 네. 이제 본토가 안 올라가는 거는 그러면 이제 수급 이슈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수급 이슈랑 아직 끝나지 않은 뭐 위안화 약세 뭐 이것 때문에 좀 불안정한 부분들은 있겠는데요. 네. 일단 단기로는 좀 더 뭐 해볼 수 있겠다라고 뭐 이렇게 우는 띄워놓고 끝나지 않았나. 그러면 두 분 모두 중국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바닥은 좀 나왔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허위한 저는 의원님도? 상해는 잘 모르겠어요. 상해 종합지수는 좀 뭐, 예. 저도요 지금 네, 상해가 네, 네. 마감 30분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좀 낙폭이 커져가지고 약간은 좀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3천선 재이탈됐고요. 낙폭 1%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에서 또 어떤 선수들이 활약을 펼쳤을까요? 라인업 함께 보시죠. 1번 타자입니다. 한국 맥널티가 시원스럽게 오늘 타선을 문을 열었습니다. 2번 AP시스템이고요. 3번 타자 우리산업입니다. 4번 GS건설, 5번 CJ제일제당, 6번 셀트리온, 7번 대림비엔코, 8번이 CCS였고요. 마지막으로 9번 타자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참으로도 골고루 나왔네요. 뭐 사이즈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뭐 업종별로도 그렇고 고르게 나왔습니다. 특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의 라인업 특징을 보면, 네. 역시 그 코스피 쪽에서는 그동안에 낙폭이 가장 깊었던 낙폭 과대주들이 강하게 반등을 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건설하고 조선, 그렇죠. 뭐 이제 건자재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쪽이 오늘 상승을 주도했고, 코스닥 쪽은 좀 흐름이 틀리죠. 그동안에 주도주로 가던 것들이 보통 한 지금 3일 내지 4일 동안 음봉을 이렇게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런 이제 대표 주자격인 것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라인업에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OLED 쪽에서는 AP 시스템, 그다음에 전기차 쪽에서는 우리산업, 네.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는 뭐 셀트리온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고가를 다 다시 갱신해내는 그쵸. 그런 흐름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흐름은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게 사실은 4번 타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 또 신고가 또 갱신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 타자로 뿐이 지금 네. 타석을 못 차지할 정도로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쟁쟁한 선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허 의원님은요? 예, 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저희가 구경을 못 해보잖아요. 잘. 그쵸. 요 두 개 빠지니까 뭐 나머지 종목 날라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두 종목은 자리만 지켜줘도 나머지가 좀 잘 되면서 네. 좋았던 것 같고요. 4번 저는 개인적으로 4번의 GS보다는 그래도 셀트리온이나 CJ 제일제당을 좀 줬으면 어땠을까. 그 시총 사이즈 면에서는요. 네네. 또 그 생각도 해볼까. CJ도 좀 좋았었기 때문에 뭐 CJ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좀 좋았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PBR도 낮았던 상황들이고 네. 대림 비엔코는 뭐 상당히 좀 가파르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침에 잔잔했다가 건설주 올라가는 거 보고 뭐 거의 20% 급등 나왔으니까요. 네네. 오늘은 뭐 전체로 1번에서 9번까지 뭐 다 잘 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선수부터 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뭐 건설주부터 봐야죠, 당연히. 그쵸. 예, 네. GS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 오늘 제가 리포트를 상당히 좀 많이 봤는데요. 많이 봤는데 또 이제 뭐 주가가 빵빵 치고 가니까 리포트들이 다 좋은 내용들로 좋다. 상당히 많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해외 건설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미청구 공사 금액인데요. 그쵸. 이 부분이 지금 한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요 정도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한 30% 정도 급감을 했다라는 부분은 네. 알턴 이가 좀 빠지는 그런 좀 시원한 감이 좀 나올 수 있다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해외 건설사 대비해 가지고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차입금이 많거든요. 순차입금. 그 중에서도 이제 장기 부채하고 단기 부채하고 상당히 이제 비율이 많이 단기 차입금 쪽에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가져갔기 때문에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들도 좀 많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파르나스 호텔을 매각을 했잖아요. 네. 그거를 매각을 하면서 지금 한 2조 3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로 한 40% 정도 이상 이렇게 부채를 줄였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주가의 모멘텀을 좀 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가장 문제는 이제 우리가 2년, 3년, 4년 전에 했던 해외 저가 프로젝트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해외 쪽에서 가장 지금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역시 이제 플랜트 쪽이에요. 뭐 석유라든지 이런 쪽.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은 건설회사가 현대건설하고 GS건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빅베스의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오늘 좀 뭐 뜯어보니까 요번에 지금 UAE 아랍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청사 공사들이 한 3, 4%까지는 공정률이 나갔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상당히 안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들어왔다. 이런 얘기고,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한 970억 정도? 근데 내년에 지금 3,300억 정도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호전적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미청구 공사에 대한 이러한 유동성 우려, 빅베스 우려는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항상 오늘 다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주시는데요. 건설주는 저는 아까 이거 시세방 나는 거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것이요. 아니 미천구공사 금액이 아직도 2조 원이나 남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살까 생각을 해봤어요. 2조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그쵸? 그거 다 털어내야 되는데 GS가 지금 시총이 얼마인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하는데 2조 원이면 제가 한번 볼게요. 시총이 네.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네. 시총 1조 5천억인데 미천구가 그렇네요. 2조 그럼 2조 나왔다니까요. 원이면, 근데 이렇게 사들어오는 걸 보고 네. 어쨌든 이건 약간 커버성 물량도 있겠다 생각을 좀 했었어요. 주가가 거의 한 2년 만에 최저치 깨고 날아가서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양음양 패턴이라 해서 또 뭐 양봉 내고 음봉 어제 하루 쉬고 오늘 양봉이니까 뭐 어쨌든 뭐 근데 단기로는 네. 좀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건설 쪽은 네, 약간 아직은 아직도 좀 네. 물음표다. 네, 네. 그리고 이 미청구 공사 금액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 이 GS만의 좀 개별 재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전반적으로 다른 건설주들도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까요? 예, 여전히 그 남아 있어요. 지금 이제 사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있어요. 네네네. 5조 정도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어차피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 조선주에서 이제 많이 경험을 했듯이 네. 아직까지도 저는 좀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남아 있다고 보는데 예, 이제 뭐 GS 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일 많이 떨어냈죠. 예, 제일 많이 떨어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구책, 유동성 확보 뭐 이런적인 측면도 좀 많이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이 네. 그래도 다른 해외 건설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그래도 클리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쪽. 이런 쪽에 GS 건설을 점수를 좀 주는 것이죠. 그럼 두 분 모두 오늘 건설주의 강세에 대해서는 단기는 아니죠. 좀 낙폭과대에 대한 뭔가 기술적인 반등 이런 쪽으로 보시는 거죠? 네, 저는 뭐 이게 개념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조선주에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번 치고 올라왔다가 꺾였죠. 네. 그다음에 철강주 중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올라왔다 꺾였죠. 기계주에서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 올라왔다 꺾였죠.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좀 매매하자. 좀 더 쉽네요. 이번엔 다른 선수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어떤 선수 보세요? 네, 저는 CCS입니다. 8번 타자. 정치 테마. 부추연이 좀 테마주- 팔로우업을 해주시네요. 예, 그냥 뭐 다 다른 종목들은 다 똑같은 것 같고요. 네네. CCS가 이제 오랜만에 한번 움직여서 그냥 갖고 왔어요. 뭐 다들 아셨던 뭐 그 뭐 반기문 총장이 뭐 편지 쓴 거 그쵸. 관련해서 그 김종필 편지 한 전 장으로 총재에게? 예, 아침에 네. 뭐 일야나 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네. 일단 시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약간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음. 뭐 그래서 뭐 충청권 뭐 대망론이다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테마가 벌써 이제 6월이면 한 5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 반기문 총장 임기가. 그래서 네. 네. 그래서 한번 들고 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 정도입니다. 네, 정치 그냥 테마도 테마주로, 네. 올해 들어서 사실 조용했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뭐 탈당을 안 좋았죠. 하느니 네, 그렇죠. 뭐 네,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도 거의 네.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다시 정치 테마 내에서 순환을 돌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치 테마주들은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은 지금 자리가 상당히 이제 높이 올라왔다가 조정이 지금 약간 나와서 이제 수렴하는 과정 속에 지금 있거든요. 네. 각 대선 테마주들의 이제 대장주들을 보면 네. 이제 그런 움직임을 가운데 철저하게 기술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이 좋으면 네. 얘네들이 득세할 수가 없습니다. 장이 좀 찌글찌글해져 가지고 계속 막 1900 밑에서 놀고 갈 수 있는 흐름도 안 되고 네. 코스닥도 같이 좀 밀리고 막 이런 흐름 나오잖아요. 이럴 때 얘네들이 치고 가는 거니까 네. 그럴 때만 보자. 큰 큰 의미를 두기는 좀 힘들게 보시고 그리고 또 부장님 전문가님 어떤 선수 더 볼까요? 네네, 셀트리온 한번 봐야죠. 오늘 역사적인 사실은- 네. 그 10만 원을 그래요.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지금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셀트리온 말씀드리기 전에 요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지금 어저께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네. 국내 시장에 상장을 하겠다 이렇게 맞아요. 지금 거의 결정이 네. 거의 됐잖아요. 확실히 결정은 안 됐지만 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저는 그 좀 셀트리온하고 네. 연관 지어서 비례적인 흐름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만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시장에 상장이 된다고 하면 네. 우리 제약 바이오 업계에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던져줄 것이다. 제가 오늘 배워야 산다에서 강의를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네. 아무튼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셀트리온이 눈이 왜 이렇게 커지십니까? 뭔가 흥미로웠어요. 장에서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까워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셀트리온은 네. 그 리포트 목표가가 계속 높아가고 오고 있어요. 그래요? 7만 원, 8만 원, 이제 10만 원 넘어가니까 또 10만 원 넘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상당히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시장의 주도주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바이오주면서 이런 것들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잖아요. 그쵸. 지금 4분기에 보십시오. 매출이 1,500억이면은 지금 YOY로 50% 증가란 말이에요. 네. 영업이익이 579억, 82% 증가해요. 네.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오는 기술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램시마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 그 2월 9일 날 미국 FDA의 자문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네. 여기에 지금 상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다들 그걸 기대하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얘가 과연 그 통과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요게 지금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유럽에서 2, 3년간 팔아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효능을 인정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국 FDA도 충분히 반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4월 달에 승인이 나서 이제 그 발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친다고 하면은 미국 FDA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첫 번째 제품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 기간 2년, 3년 이 정도까지는 상당한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목표 주가가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나온 레포트도 보니까 한 12만 원 선 미만에서 좀 책정이 됩니다. 대체로 10만 원 안팎인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목표가 근처에 지금 좀 와 있는 거잖아요. 네, 주가 올라가면 목표가 또 올라갑니다. 그것도 그래요. 네네네. 지금 좀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밸류에이션 수준에 대한 부담은 없을까요? 밸류에이션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실적 성장주예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 6월 달 정도부터 판매가 일어난다 그러면 곧바로 그런 것들이 또 매출로 직결이 되거든요. 직결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도 우상향으로 추세를 타고 간다. 네. 실적이 꺾이지 않는 한은 그게 대표적인 실적 성장주들의 그 추세적인 매매입니다. 그렇군요.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허 위원님 저희 장중에 CJ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네, 또 네. CJ 제일제당도 저희 라인업에 좀 들어와 있는데 네.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좋았죠. 예, 유가가 밀리면 얘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가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CJ가 좋았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당은 뭐 그 매화생물이라는 업체 그쪽에서도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아미노산인가요? 그쪽 관련해서는 MS가 2등이라든가 하여튼 큰 업체래요. 그 업체랑 이제 뭐 서로 보니까 주식은 찍어서 주고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 넘겨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그 서로 합작하는 걸로 나가 있는데 이게 잘 되면 뭐 오늘 전망 나온 거로는 뭐 상당히 좀 향후에 시장이 좀 좋아질 것으로 낙관한 쪽들이 많더라고요. 시각 자체가. 그래서 단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타면서 오늘 상당히 좋았어요. 아침에 보합 거의 잔잔하게 출발했었는데 뭐 거의 종가 고가로 마감되면서 이게 CJ가 잘 되면서 그 모해사격인 그 지주사격인 CJ도 오늘 한 10%까지 올랐다 이렇게 보고 그쵸. 있고요. ENM도 좀 쉬었던 상황인데 이게 또 요새 또 뭐 새로운 음파니, 프로그램, 예, 그렇죠. 그리고 나오면서 이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쪽 CJ 계열은 다 유가 많이 밀리고 소비재 컨셉 되면 뭐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가랑 연동된 그러니까 역으로겠죠. 역상관이 있는데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매화 그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이게 네. 중국 업체인가요?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네, 협력을- 중국의 이 업체래요. 그 아미노산이랑 뭐 그런 쪽 하는 업체. 정확하게 제가 뜯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네. 거기랑 지금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었었는데 CJ가 거기 사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지분은 CJ가 매화 거를 받아오고 제가 읽은 거로는요. 그리고 이제 제일제당 사업부는 매화를 넘겨주고 매화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재미난 것이 보니까 건설이나 조선 같이 못 갔던 종목들도 갔는데 코스닥 보면은 바이오, 셀트리온 포함한 바이오라든가 OLED와 전기차도 가겠습니다. 지금 라인업에 OLED, AP 시스템 쪽 있고요. 또 전기차 우리 산업도 나란히 들어와 있다는 점도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쪽으로 좀 봐주세요. 네. 그 지금 제가 그 배화에 산다에서 2016년도 유망 산업 5섹터 요거를 좀 강의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제바에라고 맞아요, 지금 맞아요. OLED 전기차 그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 쪽하고 중국 소비주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시 지금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자리가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AP 시스템 뭐 테라세미콘 이런 것들 보면
다시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있다가 조정 3, 4일 나오고 오늘 신고가를 다시 깨는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좀 부담스러울 수뿐이 없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게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16년도 올해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OLED 쪽은 그럴 수가 있어요. OLED 쪽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까지 왔고 뭐 지금 동아일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제2 주자들이 이제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가져오면 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여전히 충분히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섹터에 대해서 업사이드는 약간은 좀 다르게 판단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HT는 2번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삼성 디스플레이 그 뉴스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CB를 받아갔는데 그거 1월 11일 날인가 전환을 했더라고요. 전환 청구해서 2대 주주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요? 네, 디스플레이가 네. AP 시스템의 2대 주주가 됐죠. 옛날에는 CB니까 이제 암묵적으로 인정해줬던 상황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전환이 주식 돼서? 전환까지 해서 네. 실제로 주식 찍어서 2대 주주로 올라왔던 상황이고요. 뉴스 보니까 뭐 지금 애플에 거의 이제 OLED 넣는 것으로 플렉시블 OLED 넣는 것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1차 벤더가 된대요. LG를 제치고 그래서 좀 더 확인은 필요합니다. 완전 공시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되면서 한 9조 원까지 추가 증설이 나온대요. OLED 관련해서. 그래서 1차 수혜주로 AP 시스템 뭐 지목하고 있고 어제 나온 공시 내용도 그 공급 계약 체결이 됐는데 뭐 거래선을 뭐 오픈하지 않았다, 계약 금액도 안 나왔다 하는데 네네. 삼성이지 않겠어요 아마. 근데 뭐 아마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단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기대감만 있었는데 이제 서서히 좀 뚜렷해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럼 이쯤에서 MVP 뽑아봐야죠. 오늘은 쟁쟁해가지고 고민을 좀 하지 않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예, 제가 그 셀트리온하고 GS건설하고 상당히 고민을 좀 했는데 오랜만에 건설주들이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와서 오늘 MVP는 뭐 GS건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GS건설 4번 타자였고요. 13.46% 급등하면서 23,600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내일 경기 준비해 보겠습니다. 좀 반등세가 이어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반등 좀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옵션 만기일 전에 나와서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지금 프로그램 매매 행태를 보게 되면 대부분 그 옵션 만기일 주가 있는 전주의 주말 부근, 그 다음에 그 옵션 만기가 있는 주에 월, 화수, 뭐 월화 이런 정도의 주력적으로 포지션 정리를 좀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대부분이 이제 옵션 만기 전후 하루 전이라든지 당일날부터는 정상적인 프로그램 매매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약간의 매도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물량은 지금 이제 금융투자가 연말에 지금 12월 달에 프로그램 그 매수를 많이 넣었잖아요. 한 2조 5천억 정도 됐는데 지금 남은 물량 체크해 보니까 한 9천억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만 내일 뭐 강하게 밀지 않으면 그러면 뭐 콘텐코 베이시스가 한 0.1 정도만 유지해 준다 그러면 큰 매물 부담은 없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뭐 좀 21선을 향해서 점진적인 이러한 뭐 추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겠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국내 있습니다. 수부는 그렇고 수급은 그렇고 해외에서는요? 해외는 역시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갈 수뿐이 없어요. 어쨌든 지금 뭐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 이런 흐름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일단 현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000억 밑으로만 팔면 지수 올라갑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지금 막 1,500억에서 2,000억 넘게 이렇게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수급 볼 때는 이 매도 포지션이 매수 포지션으로 바뀌기는 어렵다. 당분간은. 그러나 이제 매도 강도가 약화된다고 하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여건은 된다. 수급 말고 해외 이슈 있잖아요. 해외 뭐 이슈요? 증시라든지 위안화라든지 지금요 네네. 중국 증시 계속 보고 있는데 2% 밀리거든요. 네네네. 또 내일에 국내 증시를 흔드는 뭔가 변동성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중국 상해 지수가 중요한데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진 증시하고 틀려서
지금 80%가 넘는 주요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이건 정부에서 무슨 뭐 지금 우리가 그 어떠한 뭐 정책 하나가 뭐 나온다. 그래가지고 뭐 대주주 물량을 푼다든지 IPO를 뭐 다시 재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 하나만 나와도 겁먹고 지금 뭐 VI 발동 나오면 못 팔아서 그냥 때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뭐 중국 경제가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금융시장이라든지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런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좀 뒤처진 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상해 증시가 뭐 3,000포인트를 기준선으로 해서 뭐 저는 좀 잘 선방해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뭐 좀 희망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위안화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 요즘은 제가 달러 인덱스 먼저 안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위안화부터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요하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강했던 낙폭과대 쪽으로 좀 들어가는 게 낫나요? 아니면 기존의 성장주 쪽으로 계속 지금은 배팅이세요? 투트랙 전략이죠. 투트랙 전략. 네.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 세 종목 기존에 지금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쪽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추세 매매를 하고 있고 네. 코스피 쪽의 대형주들은 지금 한 두 종목 정도 단기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 낙폭과대주를 매매하는. 그러면 클린업 트리오 발표해 주시면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새 선수 네네.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그 3번 타자는 네. OLED 쪽의 동아엘텍입니다. 4번 타자는 전기차 쪽의 LG화학이고요. 5번 타자는 제바일 쪽에서 동아ST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성장 섹터에서 가져오셨네요. 포인트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동아엘텍은 제가 뭐 여기서 꾸준히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OLED 관련주 중에서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저기 자회사 중에 또 선익 시스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동아엘텍 자체로는 지금 비생 검사 장비 이게 지금 뭐 수주가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뭐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적을 견인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4번 타자 LG화학은 지금 뭐 조정을 저는 지금 잘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빠지면 21선 밑에 내려와서 한 61선까지 한번 조정이 30만 원대까지 한번 더 나와준다면 참 좋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역시 이제 뭐 기다리는 발락 없다. 이런 식으로 오늘 다시 이제 21선을 올라타는 흐름이 나왔는데 LG화학은 다시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5번 타자 동아ST입니다. 동아ST는 지금 제가 그 한미약품 이후로 제2의 한미약품들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종근당도 좋고 녹십자도 좋고 하지만 전 예진역부터 동아ST로 그 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ST는 이미 슈퍼항생제 미국의 그 라이센스 경험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주요한 이제 제약 쪽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요. 뭐냐면 그 뭐 라이센스 아웃의 파이프라인이 많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항암제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주요한 그런 시장 규모를 가진 이런 섹터 쪽의 파이프라인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고 있는 게 동아ST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클린업 트리오 동아일텍과 LG화학 여기에 동아ST로 꾸려봤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저희가 2시간 동안 좀 드렸는데요. 성향 맞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